본격적인 토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인데요.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면서 성장한 경험이 있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말씀드리면 전 상상스퀘어라는 회사에 입사한 것부터가 예상치 못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많은 영역으로 사업을 지금 넓히고 있어서 예상치 못한 일들만 만나면서 지금 한 몇 년 지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험을 했던 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할 때마다 뭔가 한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조금씩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면서 성장한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하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패널분들 중심으로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면서 성장한 경험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팀장입니다.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 성장한 경험은 저는 직장에서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원래 없었던 업무인데 평가 보고 저희가 정부기관, 제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 정부기관의 평가를 받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정부기관의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사업의 이제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돼서 일단 보고서를 쓰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보고서가 보통 이제 한 3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매년 써야 되는 일이 생기면서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처음에는 그 일이 너무 하기 싫어서 그 저희와 이제 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 기관들의 이제 주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 기관에다 항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정말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근데 결국은 이제 정부 기관의 그런 의지를 꺾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제가 2년 차 정도 됐을 때는 생각을 좀 바꿨어요. 어차피 하게 되는 일이니까 기왕 하게 되는 거 조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직원들한테 이제 그 결과값을 나눠주면 직원들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다들 힘들지만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면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좀 의미를 더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외부 기관, 뭐 컨설팅 회사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수업도 듣고, 그냥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4년 차쯤 되니까 결과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점차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상도 받고, 다른 사람들도 상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고. 근데 그러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저를 다시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떤 쪽에 강점이 있는지를 발견을 했냐면 기존에 있는 정보를 이제 다시 모아서 이걸 재해석하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일을 제가 좀 잘하는 걸 알았어요. 전문 용어로 하면은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큐레이션을 하는 능력이 전 좀 있더라고요. 그게 예상치 못한 발견이에요. 처음에는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그 하기 싫은 일에서 그걸 조금 더 의미를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좋은 결과도 나눠줄 수 있었고 또 제가 뭘 잘하는지도 찾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의미 부여를 새롭게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성과를 끌어내신 거라서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이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게. 말씀 잘 들었고요. 작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초반 무렵에 그 당시 저의 하루 일과가 학교 훈련 기숙사 이 스케줄이 반복되었던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 하루 평균 한 8시간 정도 훈련했고 학교에서의 시간이랑 이동 시간 제외하면 기숙사에서 핸드폰 하다가 잠드는 시간이 그냥 전부였던 시기였어요. 그때 야구를 제외하고는 저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아예 전무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큰 부상을 당해서 집에서 한 달간 휴식 기간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만 하면 시간 촉낼 걸 알고 계셨던 아버지께서 제 방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넣어주셨어요. 정말 책이라고는 읽어보지도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집에서 할 게 없었고 또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친구들이 제 눈에 밟혔기 때문에 결국 책을 집어들고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매우 무지한 상태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매우 단순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책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고, 한 달 동안 책에서 그냥 제시하고 있는 좋은 습관들을 그냥 하나, 둘씩 정착시키고 있었고, 버려야 되는 나쁜 습관들은 하나씩 또 끊어나가고 있었어요. 부상이라는 운동선수한테는 가장 두려운 악재인데, 그 시기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야구부 생활을 한 거는 똑같은데, 한 달간의 휴식기를 경험하고 나서 똑같은 단체 훈련, 대회 훈련, 식단, 규칙적인 그냥 패턴, 지도자한테 받는 피드백 같은 게 그거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 너무 큰 경험으로 와닿게 되었고, 부상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몸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부모님과 아예 떨어져서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고, 훈련이 너무 힘들고 가혹하기 때문에 휴식의 소중함도 배울 수 있었던, 그 모든 걸 배울 수 있었던 게 그 하나의 계기가 됐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류현진 선수 일화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하고 나서 처음으로 좀 부상을 당해가지고 시즌 아웃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상에서 회복하고 돌아온 다음에 성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성적이 좋아질 수 있었냐고 하니까, 선수들이 부상당하면 팔꿈치 뭐 수술 같은 거 받고 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걸 했대요. 상대 타자 분석, 타자 리포트들 그 분석해 준 거를 이만큼 서류 갖고 온 걸 그걸 다 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타자들 뭐 습관이라든지 뭐 어떤 스타일인지 뭐의 약점인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못 칠 만한 데다가만 공을 이제 쏙쏙 꽂아 넣은 거죠. 그러면서 성적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부상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선수 입장에서는 슬럼프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그런 데서 성장의 계기를 찾는 선수들이 또 많은 것 같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해 인간관계 때문에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일로도 엮여 있고 개인적인 좀 인연으로도 엮여 있었던 분이기도 했고, 제가 많이 좋아하고 신뢰했던 분하고의 관계가 좀 그렇게 돼서 정신이 좀 붕괴가 많이 됐어요. 땅굴도 굉장히 깊게 오래 파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주저앉아 있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진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걷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평소에 절대 안 가던 뭐 그런 장소도 가보고, 글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래서 PDS 다이어리 이제 기록하는 것도 진짜 막 스티커 붙여가면서, 반짝이 붙여가면서 미친 듯이 쓰고, 네, 그렇게 했는데요. 글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상황과 뭐 이런 감정들이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면할 힘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 글을 쓰면서, 글이 주는 힘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도 좀 많이 느꼈고, 깨닫기도 했고, 또 자기 성찰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제 지난하게 통과했어요. 그 시간을 쭉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돌아봤을 때 그 시간을 딱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제가 성장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코칭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저에게 이제 코칭 문의가 오는 그런 고객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할 때 공감하는 정도가 굉장히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경청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걸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깊이가 있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고객분들이 그 만족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 피드백들이 좋았어요. 이제 그런 이제 고객 만족도도 높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시간을 잘 이렇게 보내면서 세상에 헛된 경험은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고통도 잘 성찰하고 직면하면 성장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역량과 힘을 동시에 높여준다는 생각이 하게 된 저에게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많이 겪어요. 좀 같이 고생을 해봐야 친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을 같이 해보면 공감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해도 넓어지니까, 그래서 고생을 같이 한 사람들하고 조금 더 친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더 드네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폴리메스 백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시는데 간단한 자기소개도 같이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 애덤 스미스 원 그룹에서 참여하고 있는 김성민이라고 하고요. 일단 질문을 들었을 때 이제 남성분들이라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아쉽게도 군대에 가야 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회피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옥일 수도 있으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된 시기여가지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공유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대 배치에 가서부터가 이제 문제였던 게 이제 수송관이라는 저희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전형적인 성과 증명 마인드셋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운전을 못하면 아예 이제 정비로 이제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부대에서 좀 나쁘게 말하면 풀이나 뽑아라 약간 이런 마인드의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실력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또 수동 차량도 운전해야 되고 부대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가지고 이제 힘든 일들이 좀 많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그다음에 휴가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면허도 이제 대형 면허도 또 취득을 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잘 가다가 이제 제 후임이 이제 운전을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그 말년이라는 시기에 제가 아쉽게도 그 DMZ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운전이면 괜찮은데 이제 DMZ 내부 자체가 이제 비포장 도로에다가 경사도 엄청 급하고 이제 가드레일도 옆에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어떤 실수가 이제 타인의 생명과 이제 직결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능 전날에도 나름 잘 잔 사람이었는데 이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너무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커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그때 고민을 한다고 해서 사실 상황이 바뀔 건 없고 최대한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잔 다음에 다음날 내 운전 실력을 그동안 해온 걸 믿고 차분하게 대응하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집중하며 운행을 했고 이제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고 이제 휴가도 받고 부대로 잘 복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왜 말년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 사실 한탄도 많이 하고 가슴도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또 군대는 또 강제적으로 빠르게 이제 수용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이제 그래서 빠르게 철저하게 수용을 한 다음에 이제 차분히 대응을 하면 이것 또한 미래에서 봤을 때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냐가 좀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시기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애덤 스미스의 2번 그룹에 속해 있는 7000RPM이라고 합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7000rpm이라는 닉네임은 어디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런 닉네임을 짓게 되셨나요? 포드 v 페라리라는 영화에서 제가 따온 건데 그 영화에서 이제 7000rpm의 속도로 달릴 때 그 속도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어지고 자기 자신만 남아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게 된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거기서 좀 영감을 받아서 지었. 몰입의 순간. 네, 맞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공부하는 아예 거리가 완전히 멀었던 학생이었는데 계속 방황하던 친구들과 어울렸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냥 계속 시간만 때우고 계속 방황을 하다가 고3 겨울방학 때쯤에 예상치 못한 일이 저에게는 사실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신박사님이 어떤 무슨 뼈 때리는 강의 이런 느낌의 강의를 하던 영상을 봤는데 그때 이제 제 뼈 수준이 아니라 제 모든 뼈가 다 부서진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공부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고 제가 과연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그게 점점 쌓이다가 엄청나게 큰 뭐 대학이랑 어떤 사회에 나가야 된다 이런 큰 막 마치 쓰나미처럼 공포감으로 막 밀려오니까 뭔가 무섭고 뭔가 불안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영상들을 보고 조금 용기를 내서 뭐 완벽한 공부법이나 이런 책들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고 그렇게 군대에 가서 글로 제 삶이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제 현재 위치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좀 잔인하지만 막 쓰면서 항상 안 해왔던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각오를 가지고 저녁 후에 편입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때 아직 생각나는 게 한 6시간 정도 집중해서 처음으로 공부를 했던 날 제가 스스로도 좀 놀랐고 깜짝 놀라서 막 글로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고 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7000rpm님께서는 그렇게 본인이 공부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게 예상치 못했던
경험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저는 직장 생활 27년 차인 해피하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고백과 같은 건데요. 사실 제가 27년 차를 하면서 승진이 몇 번의 이제 그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회사에서 승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단계가 있었는데, 정말 저는 성과 증명 마인드셋의 표본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조직도 그런 회사이고, 정말 저는 승진을 이건 100%다. 왜냐면 두 번의 승진이고 이게 세 번째 승진이 되는데, 된다라고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해서 그럼 더 세게 해서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저한테는 생각지도 않은 실패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이 컸던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동기보다 뒤처지게 되고, 그 다음엔 후배하고도 뒤처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저한테는 많은 사회적 시선, 타인의 기준, 조직에서 기준, 후배들이 보는 시각에서 왠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것들이 심했었어요. 너무 커서.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회복기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정한 건데, 내가 승진해서 이제 누락이 됐고, 그 다음에 퇴직을 앞으로 몇 년, 10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발서를 여러 책을 읽으면, 이제는 목적 있는 책을 읽으면서 집중하게 되고, PDS 다이어리와 더불어서 습관의 중요성 부분들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은 22가지, 3가지를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승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의 실패가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고, 다시 긍정과 자기 긍정으로 확신을 하면서 PTS 다리를 만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다시 그동안은 우리 조직에서만 사람을 관계를 했는데 이 PDS 다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제가 지금 모르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좋은 성장, 제 나름대로 성장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동안은 성과 증명 마인드셋에서 제가 이제 조직에 성장하다 보니까 제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직원들의 감정을 살피지를 잘 않아요. 제 감정을 앞서다 보는 나쁜 이 습관이 들어서 유연함의 힘을 보면서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건, 내 스스로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나한테 집중해야 되는구나. 나를 살피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유연함의 힘 책을 덮으면서 한 가지 제가 22번째 습관을 유지하는 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던 거는 뭐냐면, 내 스스로의 긍정된 모습을 성찰을 통해서 매일매일 마감할 때 하자. 이 부분이 저한테 가장 큰 성과이고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함님에서 이제 피드백과 성찰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해피하루님이 보시기에 승진에서 떨어졌을 때 스스로 피드백하고 성찰한 그 이유는 혹시 어떤 식으로 자기 결론을 내리셨는지? 솔직히 승진해서 이제 실패했을 때 여기 보면 228에서 229페이지에 보면, 승진에 실패한 사람은 불공정하다는 생각과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인식에 같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딱 이랬거든요. 비관적이고 과거적인 태도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시기는 견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뎌야 되고 견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 비하적으로 가고 뭔가 빛을 봐야 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도움되는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 두 번째는 건강인데요. 잘 자는 것.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뛰어야 한다는 거죠. 그 2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자고 뛰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다시 내가 할 수 있다는 칭찬을 스스로한테 주는 것. 그러면서 서서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실패가 오고 충격이 왔을 때 한순간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차츰차츰 성장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케인스 2팀의 마르코입니다. 저도 이 경험이 있어요. 진급 한 3년 정도 누락이 된 경험이 있었고,
너무 좀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아, 그 당시에는 왜 내가 이렇게 이 경험을 왜 이걸 갖다가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억울하고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면서 아,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분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게 뭐 팀장님하고 온라인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약간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들어가서 좀 진급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자기 능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진급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급이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직장 생활에서는 자기 위는 위 상사하고 온라인이 잘 돼가지고 그 길로 가서 정치적으로 좀 잘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면 되거든요.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가지면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 업무에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시장에서 검토받을 수 있는 이 전문가 자격증 같은 걸 따가지고 하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전문가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을 진급 안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며칠 전에 그 전문위원하고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꿈이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공부를 하지 않고 기존의 방법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좀 생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그 상사와 온라인 해야 된다. 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게 이제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줄을 서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긴 한데 본인이 실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승진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그 본인의 상사와 또는 본인의 이제 후임들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신뢰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소프트 스킬이 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을 잘해도 이 친구한테는 뭔가 일을 맡기고 싶고 일을 맡겼을 때 안심이 된다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냥 잘하기만 하고 뭔가 잘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잘하는 걸로 해서 불화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소프트 스킬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또 줄을 못 서니까 줄을 선다는 것도 어떤 너무 이제 안 좋은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어떤 그런 면에서의 긍정적인 걸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소프트 스킬의 어떤 일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